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22일 목요일 아침 9시 57분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거 없고요.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지금 상승 탄력이 둔화된 거는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중에 잘 오르다가 폭락이 한번 나왔죠. 폭락으로 인해서 너무나 이게 좀 단기적으로 아래쪽으로 많이 눌렸고 주가가 이에 대한 반발로 지금 급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V자형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런 와중에 너무 V자형 반등이 심하다,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상승이 좀 둔화가 되는 겁니다. 너무 많이 올랐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주식을 공격적으로 팔아치워야지 주식이 떨어져야 된다, 아직 이렇게 아직 이런 걸 정당화시킬 만한 재료도 없고 이런 사람들도 잘 없기 때문에 주식은 아래쪽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찔끔찔끔 상승 탄력이 둔화가 돼서 그렇지 찔끔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난 2거래일 혹은 3거래일 정도 지금 이제 상승이 좀 둔화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상승이 좀 둔화가 되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요렇게 5일선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주가가 오르니까. 올라오던 이런 5일선이 이제 그 주가의 엉덩이를 콕콕콕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야, 빨리 올라가라 이러면서 엉덩이를 콕콕 찌르기 시작했어요. 2, 3거래일 정도 상승 탄력 둔화되더라 말씀드렸죠. 상승 탄력이 둔화된 상황인데 5일선이 쿡쿡쿡 엉덩이를 찌르고 있으니까 이제는 다시 급등할 준비도 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상승 탄력을 좀 더 높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정도 2, 3거래일 정도로 막 이 급등의 피로감을 풀 수가 있을까요? 풀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당장 조금 더 올라갈 만한 그런 에너지는 지난 2, 3거래일 동안 횡보를 하면서 지난 2, 3거래일 동안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이 정도 에너지는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지금 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V자형 반등으로 일단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V자형 반등이 급속하게 아래쪽으로 꺾이면서 전저점을 확인하려 내려갈 이런 어떤 좀 추세적으로 많이 빠질 이런 위험은 거의 다 제거가 된 상황이고, 이를 정당화할 만한 이슈도 당분간 없습니다. 그죠? 오늘 목요일이고 금요일 날 밤에 잭슨홀 미팅이 있고 다음 주 후반에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런 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이 경기 침체 우려는 일단 지난번에 폭락을 했던 게 경기 침체 우려까지 좀 더해졌기 때문에 증시가 폭락을 했던 건데, 어쨌든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거는 일단은 많이 잠재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잭슨홀 미팅에서 웬만한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은 시장이 급락하거나 이럴 위험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잭슨홀 미팅 이런 거를 재료로 해서 지금 몇 거래일 동안 상승이 둔화됐는데 오히려 축포를 터뜨릴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 실적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하여튼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는 V자형 반등을 하고 있는 독특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전고점을 높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 건전하지 못하게 훅 치고 올라가고 어떤 오버슈팅 이런 거를 굉장히 강력한 오버슈팅 같은 걸 보여줄 수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경기 침체 우려는 없어졌을 수 있으나,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엔비디아라든가 AI 주식이 비싸다라는 거를 어떤 고평가 논란으로 주식이 빠지기 시작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한가운데는 S&P의 퍼가 20이 넘어갔다라는 것도 시장의 한 큰 부담이긴 한데, 전고점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20이 더욱더 높아지겠죠. 20이라는 숫자가요. 아무리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고점을 높인다 하더라도 이 고평가 논란은 계속해서 잠재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버리면 고평가 논란은 잠재워질 수 없고, 지난번 폭락으로 만들어 놓은 건전성 회복은 이렇게 급등해버리면 또 건전성은 물 건너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 이후가 상당히 좀 부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당장은 아니에요. 그죠? 당장은 아니고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고 이 폭락할 만한 그런 이슈도 없긴 한데, 장기적인 건전성 문제는 분명히 생각해 볼 만한 문제고,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왜 자꾸 현금 비중을 늘리는지 이런 점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지금은 이제 경기 침체는 없고 금리 인하 기대감만 잔뜩 하니까 이 증시가 자꾸 올라가는 거죠. 또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난번 한번 이 투매 같은 게 한번 나왔으니까 이거에 대한 탄력으로 반발로 지금 올라가는 것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젯밤 있었던 일들 좀 살펴보자면요. 어젯밤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지표 수정치가 좀 중요했는데, 이 비농업 연간 고용 81만 8천 명 감소했다. 고용이 생각보다 더 냉각됐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한 보통 50에서 한 100만 정도가 감소한다라는 예상치였대요. 근데 80만 정도가 나오니까 일단은 예상에 부합한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그래서 시장에 특별한 충격은 없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아니면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겠죠.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80만이 감소했다라고 한들 이게 경기 침체를 알리는 신호는 아니란 말입니다. 경기 침체를 알리는 신호는 아닌데 경제 지표가 조금 부진해졌으면은 50bp를 인하해야 된다는 그런 기대감은 좀 더 높아질 것이고, 이런 점은 채권 시장에도 긍정적, 주식 시장에도 긍정적. 왜냐하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런 점들로 인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달러까지 떨어지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점들로 인해서 일단은 뭐 증시는 긍정적인 반응을 했다. 채권 시장 뭐 긍정적인 반응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표는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기대로 해서 이제 앞으로 잭슨홀 미팅이 있잖아요. 잭슨홀 미팅이 금요일날 밤인데 금요일날 밤에 파월 의장이 이런 지표를 보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금리 인하에 관련된 발언을 좀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또 높아지기도 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은 일단 금융시장의 호재로, 경기 침체는 아닌데 금리 인하 폭을 좀 높여야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금융시장엔 호재로 일단은 작용을 하는 모습입니다. 어젯밤 재밌었던 게, 근데 이제 사실 뭐 이런 지표가 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은 드리는데요. 근데 어젯밤 사실 이런 지표가 없었더라도 그냥 시장은 요즘 투기적인 이유에 의해서 그냥 움직이는 게 많습니다. 이 위에서 그림 그려가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냥 뭐 자체적인 투기적인 요인, 단기적인 어떤 투매로 인해서 반발 매수세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상황, 이게 지금 포인트인 겁니다. 이런 지표 따위 없어도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데는 특별한 문제는 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 급등 피로감 때문에 여기 추가적으로 공격적으로 오르는 거는 사람들이 이건 좀 부담스럽다고 막고 있고, 공격적으로 오르면 어젯밤엔 빠지고,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서 공격적으로 주식을 더 이상 내다 팔 사람은 없어서 많이 빠지면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답답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이게 결국 상승 탄력 둔화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하여튼 지금 증시는 어쨌든 이런 이슈와 별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이긴 하다. 뭐 이렇게 일단 말씀을 좀 드려봤고, 어제 뭐 여러 가지 실적들 발표됐죠. 뭐 타겟의 실적이 좋아가지고 뭐 개장 전에 주가가 16% 급등했다. 이런 점들이 미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도 뭐 잔잔하게 경기 침체 우려를, 야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저렇게 좋은데 경기 침체가 오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재료가 되겠죠.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이라 볼 수 있겠고요. FOMC 의사록 공개가 됐습니다. 의사록 내용 좀 잠깐 기사를 눌러서 보면은 몇몇 위원들은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했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또 그리고 고용 증가가 과장됐을지도 모른다라는 경계심이 그러니까 7월 FOMC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 7월 FOMC 이후에 비농업 고용 지표 나오면서 시장이 폭락을 한 거죠. 하여튼 이 고용 시장이 튼튼했었는데 과장됐을지도 모른다라는 건 경계심도 하여튼 이 의사록에 좀 녹아 있었다라고 하긴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대다수는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도 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진 못했는데, 하여튼 조금 좀 빨리 금리 인하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연준 내부에도 분명히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내용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뭐 특별한 거 없죠. 네. 이 정도 내용을 좀 보면 될 것 같고, 뭐 하여튼 그래요. 어제는 뭐 대부분 고용 지표에 좀 집중을 했던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오늘 밤엔 뭐 특별한 거 없고요. 이제 금요일 날 밤에 잭슨홀 미팅을 기다리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페드와치를 보시면 50bp 인하 확률이 좀 높아졌습니다. 29% 확률로 50bp 인하한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어젯밤에 고용지표 80만 나온 거 보고 이 35%로 50bp 인하 확률이 약간 더 높아졌습니다. 이런 점들을 금융시장이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미국과 유럽 증시가 뭐 상승을 했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을 거고, 다만 이제 여기서 좀 봐야 되는 점들이 빅스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올라가고 있어서 뭐 좋긴 좋은데, 뭐 주식 시장이 뭐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올라가고 있는 건 문제가 없는데, 빅스가 같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조금 좀 그죠? 조금 좀 이 건전성이 건전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긴 합니다. 변동성 지수 추종하는 ETF인데요. 이거 잠깐 보시면 이제 지난 2거래일 동안 지난 2거래일 정도가 아니죠. 한 5거래일 동안 얘가 하방 경직성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어젯밤은 이제 5일선까지 2거래일 연속으로 안착을 했습니다. 조금 이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요까지 너무 많이 죽었었고, 이제 다시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다시 좀 불안한 구간에 온 건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은 이제 증시 폭락 뭐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이런 거는 좀 불안한 신호라고 보는 게 맞긴 맞는데,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미국 증시는 어디에도 일단은 뭐 급락의 징후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당장 뭐 눈에 띄는 그런 폭락 신호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비추어서, 이런 내용들로 미루어서 지금 이제 그 변동성 지수를 좀 해석을 해보면은, 이 변동성 지수는 지금 시장이 너무 단기 과열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지표일 수 있습니다. 어제도 뭐 하나 보여드리긴 했는데, 풋콜 레이시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거의 최저치다. 그만큼 콜 베팅이 너무나 많아졌다라는 거를 좀 이제 보여주는 지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젯밤 시장의 반응을 보시면 하여튼 올랐다가 빠지지만 많이 빠지진 않고, 그러다 또 오르고, 올랐다가 빠지지만 어쨌든 찔끔찔끔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어쨌든 이 단기 급등 피로감 때문에 이 빅스가 올라가고 뭐 콜옵션 그 풋콜 레이시오가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만큼 단기 과열됐다는 어떤 그런 피로감, 혹은 여기서 이제 시장이 급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도 하긴 하는데, 아무튼 분명히 이게 지금 분명히 어떤 건전한 신호는 아니죠. 당장 시장에 이게 뭐 위험 신호다 이렇게 볼 수는 없긴 합니다. 일단 아직까지 뭐 증시는 잘 오르고 있고, 오히려 빅스가 이런 모습인 거는 오히려 지금 콜베팅이 뭐 굉장히 많고 이런 점들이 상승 에너지가 누적된 건데, 이런 상승 에너지가 한번 빵 하고 터져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오히려 내포하는 거라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일단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특한 시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하도 많이 오르니까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독특한 모습입니다. 어쨌든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건전성 측면에서는 결코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들 좀 봤고요. 하여튼 어젯밤에는 이제 러셀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러셀 지수가 뭐 요즘에 이제 변동성이 커서 러셀 지수가 많이 오르는 것도 있긴 있는데, 요즘 보시면 그죠, 러셀 지수는 이 하루에 지난번에 높은 변동성을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S&P나 나스닥은 사실 변동성을 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변동성 지수는 물론 조금 오르고 있지만은, 변동성 지수와 별개로 봉의 길이가 길었다가 봉의 길이가 짧아지고 있죠. 변동성이 좀 줄어들면서 좀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고 있는데, 러셀 지수는 여전히 지난번에 높은 변동성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폭락할 때 하루에 3-4%씩 움직였고, 반등할 때도 지금 2-3%씩 계속 꾸준히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서, 어쨌든 뭐 그런 높은 변동성 덕분에 뭐 지금 이렇게 러셀 지수의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은 것일 수도 있긴 있는데, 근데 뭐 실질적인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별로 그렇게 러셀 지수가 강한 것은 아니긴 합니다. S&P 같은 거는 지금 지난번 폭락의 한 7-80% 이상 다 되돌렸고요. 러셀 지수는 이제 그렇게 올라봐야 한 상승의 절반 정도 되돌린 거죠. 네. 별로 그렇게 많이 되돌린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여전히 러셀 지수는 약하고, 이런 것들은 일단 건드리는 게 아닌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간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좀 보면은 러셀 지수가 좀 어젯밤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강화니까, 그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화됐고, 이 대형주, 반도체 뭐 이런 친구들이 워낙 급등이 좀 심했기 때문에 급등 피로감으로 어쨌든 얘네가 좀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됐기 때문에 러셀 지수로 좀 돈이 몰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젯밤에 시장 분위기 자체는 좋았는데 대형주들은 조금 좀 주춤했다. 근데 그 와중에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겁니다. 엔비디아가 하여튼 굉장히 강합니다. 뭐 이 정도 내용을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타겟, 그죠? 실적 발표했다고 급등 10% 상승 마감했죠. 이런 것들 뭐 경기 침체 우려를 덜어내는 경기 침체 우려를 좀 완화시키는 뉴스니까 뭐 좋을 수 있다. 이 정도 보면은 될 것 같고요. 다 봤고, 하여튼 그래 상승 마감했다 이거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S&P 지수인데요. 이 5일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5일선과 이격도가 굉장히 크게 해서 올라오다가 이제는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지난 한 2거래일 혹은 3거래일 정도 지금 상승이 약간 둔화가 된 거거든요. 상승이 둔화가 되다 보니까 이 올라오고 있는 5일선이 이렇게 엉덩이를 쿡쿡쿡 찌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스가 올라가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지금 특별한 이슈도 없고 잭슨홀 기대감만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지금 보시면 이제 사실상 전고점까지 왔거든요. 여기는 별로 이제 저항이 없는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한번 이렇게 좀 불꽃 슈팅 같은 거를 더 보이겠다는 뭐 그런 의지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부터 이까지 누적된 상승 피로감이 어마어마하긴 한데 그 와중에 몇 거래일 동안 옆으로 기어가면서 또 페이스 조절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또 전고점까지 쏘아 올릴 만한 그 정도 힘은 또 만들어낸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까지 시장에 일단 대놓고 그런 위험은 없고 V자형 반등, 특히 뭐 나스닥도 그렇고, 그래서 전고점까지 훌쩍 뛰어넘어 버리려는 지금 이런 모습들이 다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결코 건전하진 않죠.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자리가 여기고, 중요한 자리를 돌파 한착했는데 워낙 강하게 돌파 한착을 해갖고 다시 이 선을 테스트할 생각도 없고 그냥 계속해서 뭐 잘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 나스닥도 같습니다. 그죠? 나스닥 일봉인데 보시다시피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상승이 둔화가 되면서 5일선이 쿡쿡쿡 엉덩이를 찌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또 급등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긴 됐습니다. 나스닥은 지금 일단 여기 일봉상에서 보시면은 여기가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잘 못 올랐던 이유가 있긴 있죠. 어젯밤에 올랐다 빠지고 했던 이유가 뭐 이런 겁니다. 위쪽에 무거운 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 돌파 한착하면은 위에까지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죠. 하여튼 지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젯밤 내용을 잠깐 좀 보시면은 뭐 5분봉으로 볼게요. 5분봉. 어젯밤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요까지 이 정도 영역이 어젯밤에 이제 미국 증시 정규장에서 거래됐던 부분인데, 이 위쪽에 있는 저항은 좀 전에 일봉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요 자리죠. 일봉에서 말씀드렸던 요 자리라서 이 자리가 무거운 저항이니까 이 자리를 급하게 넘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장 이런 걸 넘어가지 못하고요. 올라가면 밀리고, 올라가면 살벌하게 밀렸습니다. 올라가면 장중에 보고 있으면 살벌하게 밀렸는데, 근데 밀렸다라고 해도 얘가 막 추세를 막 아래쪽으로 이렇게 꺾을 만한 그런 엄청난 강력한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장중에 그냥 들었다 놨다만 엄청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아래로 막 빠질 생각도 없다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워낙 기대감 이런 게 강하기 때문에 우리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님이 잘해주실 거야, 뭐 엔비디아 실적이 좋을 거야, 뭐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아래쪽으로 빠지면 계속 매수가 올라오면서 결과적으로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내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상승이 좀 둔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걸 이제 30분봉 뭐 이런 걸로 보면은 이제 그죠? 이런 모습인 거죠. 어쨌든 한번 급등했다가 상승 피로감 풀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 요 날이죠. 8월 19일 날 61선 돌파 한착하는 강력한 상승 해놓고 여기서 필요하니까 지도 좀 많이 쉬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쉬면서 여기는 진한 파란색 선이 일봉에서 5일선에 해당하는 건데 5일선과 이제 많이 붙었어요. 5일선과의 이격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또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기적인 에너지를 좀 충전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지금 잘 움직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들 좀 다 봤고요. 뭐 잘 올라가고 있다 이겁니다. 당장 위기 이런 건 없어 보인다 이겁니다. 다만 이제 채권 시장의 반응은 이제 조금 좀 재미가 있긴 있었는데, 이 채권 시장은 이 어젯밤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5분봉 이런 걸로 보는 게 맞으려나요? 채권 시장 원래 이제 밤 11시에 그 고용지표가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그 고용지표가 발표가 좀 지연이 되면서 그냥 이제 들썩들썩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금리나 기대감이 이제 그 지표가 나중에 발표되고 나서 금리나 기대감이 있으니 장중에 올라가긴 했는데, 근데 어쨌든 그 지금 채권은 고평가 논란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올랐다가도 일단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뭐 공격적인 그런 모습은 일단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얘도 약간 좀 애매한 거예요. 얘도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하고 비스무리하게, 이거 채권 너무 많이 올랐는데 10년 선물입니다. 채권 너무 많이 올랐는데 경기 침체 우려나 금리나 기대감이 좀 너무 과도하게 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계속 금리나 기대감을 자극하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니까 이게 아래쪽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금리가 올라가지는 않아요. 근데 금리가 뭐 그렇다라고 해서 급하게 떨어지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버슈팅 부담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답답한 상황 속에서 찔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기간 조정의 모습이고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얘도 더 올라가면 좀 건전성에 좀 문제가 분명히 좀 생길 것 같긴 합니다. 주식시장 그 말씀드렸다시피 V자형 반등 할 수 있다, 요런 이야기하면 쭉 올라갈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V자형 반등 하고 나면 오히려 이제 고평가 논란에 시달려 갖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제 큰 부담, 추세적으로 이제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는데, 그와 비슷한 관점일 수 있어요. 물론 그래도 얘는 그래도 어떤 금리나 기대감 이런 것들이 계속 짱짱하게 깔려 있어 가지고 혹시나 오버슈팅이 나왔다 빠진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뭐 타격을 크게 받지는 않을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채권 쪽으로의 돈이 계속해서 쏠리고 있습니다. 조금 좀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긴 한데, 어쨌든 뭐 눌림시 매수지 이 정도로 매수를 하면은 좀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솔직히 한 번쯤은 아래쪽으로 쿵 하면서 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일단 그런 일이 없네요. 그래서 일단 뭐 채권의 움직임은 좀 둔화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주식시장과 비슷하게 뭐 그런 상황이에요. 찔찔찔찔 올라가고 있는데 하여튼 좀 뭐든 다 지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달러도 어젯밤에 또 올라갔죠. 달러도 그러니까 달러가 약달러 나왔죠. 경제지표가 안 좋다. 미국 경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금리나 기대감이 살아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달러도 조금 좀 상승이 둔화가 아니고 달러는 약세죠, 그죠? 요즘 달러가 계속해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거 유로화인데요. 그래서 이제 유로화가 어떤 중요한 어떤 저항 부분까지 지금 거의 다 올라오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게 달러가 계속 공격적으로 약하기도 계속해서 강하기도 어려운, 사실 이제 특별한 이슈는 없는 상황인데, 이 추세적인 달러 약세로의 전환 가능성이 조금씩 좀 보이고 있긴 합니다. 안 그래도 요즘에,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달러 캐리 투자 요런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는 게 요즘입니다. 달러 인덱스 보시자면 지금 이런 모습이거든요. 지금 일단 솔직히 이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당장 이게 붕괴될 만한 그런 큰 이슈는 없다라고 보는데, 근데 일단은 지금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워낙 시장 상황이 지금 좀 투기적으로 좀 움직여갖고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서, 얘도 자칫 잘못하면 슈팅이 걸린다라기보다는 얘도 아래쪽으로 한번 확 뚫고 내려갈 가능성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물론 아직은 아닙니다, 그죠? 얘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신호를 주면 이제 그러면 뭐 따라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은 아직까지는 어떤 중요한 지지선대에 다 걸쳐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아직은 뭐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분명히 지금 분위기대로라면은 달러는 좀 약세로 좀 전환이 돼갖고 좀 갈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점들은 위험자산 쪽에도 조금 긍정적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달러가 슬슬 좀 방향을 정하려나 싶은 생각이 좀 있긴 있어요. 이평선으로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 완전 정배열 초창기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보시면은 이거 유로화인데 어쨌든 위쪽에 이 저항이 좀 무겁고 이 단기 급등 피로감 같은 건 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당분간은 뭐 움직임이 좀 둔화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 달러의 좀 추세적인 약세 전환 가능성을 슬슬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히 그럴 재료는 없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근데 움직이겠다는 생각이 지금 시장이 이렇게 이제 뭐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는 사실 코스닥은 그래요. 코스닥은 올라줄 거면 오늘 좀 올라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뭐 코스피 이런 건 뭐 괜찮을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 긍정적이었으니까 코스피 괜찮을 수 있어요. 왜냐면 뭐 아직도 뭐 5일선 같은 거 지켜야 될 자리는 다 지키고 있고 이러니까. 코스닥은 이제 어제 하루 정도 하락하는 건 괜찮을 수 있는데, 오늘까지 하락을 해버리면 이게 이제 5일선이 처지고 좀 모습이 좀 안 좋아지죠. 하여튼 코스닥은 약간 이제 흐름이 좀 달라질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코스닥 뭐 어쨌든 사실 좀 지금 이제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시장을 이끌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젯밤에도 미국 증시 올랐고 미국 증시는 지금 빅스가 올라가는 등 급등도 하려고 그러는데 코스닥은 지금 좀 약한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아직 한국 증시도 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긴 보는데, 근데 아무튼 코스닥은 저렇게 좀 약한 반응을 보인다면은 어쨌든 좀 저런 건 좀 분명히 좀 안 좋게 보고 그에 맞게 좀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거는 뭐 문제될 거 없죠, 그죠? 뭐 코스피처럼 뭐 음봉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뭐 이게 계속해서 뭐 지켜야 될 자리 지켜주고 잘 올라가면 문제가 없는데, 얘는 아래쪽으로 아예 처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뭐 조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코스닥 들고 계신 분들은 약간 좀 이제 장 막판까지 좀 보다가 좀 대응을 해야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직은 아침 10시 반밖에 안 됐으니까, 10시 20분밖에 안 됐으니까 조금 좀 더 보다가 움직이셔도 뭐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마감하면은 코스닥은 좀 아래쪽으로 좀
처질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 오르는 것과 별개로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찔찔찔찔 좀 처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고, 지금 이렇게 자빠지고 있는 건 제약바이오가 약해서 그러네요. 제약바이오가 좀 약해갖고 좀 이렇게 빠지는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가 박살나고 또 삼성전자가 오르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별 볼 일 없죠, 그죠? 오늘은 그냥 오늘은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빠져갖고 코스닥이 좀 약한 모양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하여튼 말씀드렸죠, 어젯밤에. 제약바이오가 일단은 업종 전반적으로 보면은 긍정적인 소식들, 물론 그게 이제 우리들한테는 안 좋은 소식일 수 있죠. 뭐 전염병이 퍼진다든가, 하여튼 뭐 아니면 뭐 신약 개발에 성공한다든가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쪽은 어쨌든 좀 괜찮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아직 시세를 뭐 제대로 주지도 않았고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오늘 같이 이렇게 제약바이오 때문에 코스닥에 빠지는 건 별로 걱정할 일이 아닐 수 있지만은, 이건 이제 제약업종 지수죠. 제약업종 지수가 뭐 지금 이렇게 빠지는 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근데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한다면은 분명히 약간 좀 경계는 하긴 해야 될 겁니다. 약간 뭐 코스닥 뭐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뭐 조금 축소를 해야 된다든가 그럴 수 있어요. 하여튼 그 와중에 시장이 폭락은 안 하는 게 이제 2차전지 이런 것들이 또 버티고 올라오니까, 이 제약바이오하고 2차전지하고 지금 이제 따로따로 이제 그죠? 약간 서로 보완해 가면서 하루 올랐다 하루 빠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2차전지가 약하니까 오늘은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약하니까 2차전지가 올라오는 그런 날인가 봅니다. 그래서 2차전지 친구들이 이렇게 좀 상승을 하고 있어서 코스닥이 어쨌든 뭐 급락 폭락은 안 할 거다. 다만 이제 어쨌든 오늘 이 마감까지 좀 잘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시 5일선 위를 회복해 주는 게 그게 이제 코스닥의 건강 측면에서 가장 좋긴 하죠. 오늘 이렇게 코스닥이 이렇게 하락 마감을 해버리면 이거는 조금 오늘은 최소한 상승 마감 정도는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줄줄줄줄줄 좀 빠질 가능성, 좀 위험, 좀 그런 거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어떤 뭐 21선이나 이런 건 뭐 지켜주기 때문에 뭐 문제는 없을 수 있으나, 어쨌든 불안한 신호라는 거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